네, 오늘은 댓글을 달아주신 거 참조해서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소통하는 채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범죄자 신상 공개하면은 지금 두 사람이 핫하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고유정이고 다른 하나는 조두순이죠. 왜냐하면 고유정은 이제 최근에 전 남편을 토막살인, 근데 이 토막살인이란 말은 학부 때 법의학 교수님이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토막살인이 어딨냐. 살해 후 시신 토막이다. 이게 다른 말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아무튼 이 고유정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의 얼굴이 이제 최근에 공개는 됐죠. 근데 그 과정에서 더 빨리 뭐 공개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공개하는 방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죠. 그리고 조두순인데, 조두순이 이제 출소를 내년에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12년 정도 복역을 했고 곧 출소를 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잔혹한 방식으로 이제 8살짜리 여자 아이를 성폭행을 해서 불구자로 만들었죠. 수사받을 때는 법률이 제정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수사받을 때 신상공개는 안 됐었는데, 이제 지금 복역해서 나오면서 신상공개가 될 거예요. 두 사람 다 모두 다 신상공개 대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어떤 부분이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해요. 네, 신상 공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유정처럼 이렇게 피의자 상태에서 공개가 되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조두순처럼 복역을 하고 출소해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상 공개거든요. 먼저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신상 공개를 살펴보면, 어떤 나라들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의 사람들의 얼굴을 그냥 언론에서 공개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는 아니고, 예외적으로 요건을 정해서 특정한 부류의 피의자만 언론을 통해서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흉악범 신상 공개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제대로 알고 계신 게 맞아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요. 그 법 안에서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행해진 어떤 중한 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는 어떤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여겨지면은 이제 신상 공개를 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2017년에 그 딸의 친구를 살해한 이영학이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라든지, 이렇게 유명하고 그 방식이 좀 잔인했던 이런 범죄들에 한해서는 신상 공개가 되기는 했죠. 근데 이제 비판을 받는 부분은, 이게 경찰서, 그러니까 청별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그때그때 구성을 합니다. 이제 외부 인사들도 초청하고 뭐 내부 인사들도 들어가고 해서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위원회에서 뭐 이게 잔인한 범죄인지, 그리고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뭐 청소년은 아닌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꼭 공개가 되어야 될 사람 같은데 공개가 안 되고 일반인이 보기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저번에 그놈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공개가 됐다, 막 이런 것도 있어서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고유정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얼굴이 전면이 다 공개가 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공개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취재진 앞을 지나갈 때는 이 사람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신상 공개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얼굴이 나갔기 때문에 이게 신상 공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고, 또 취재진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일일이 또 수사기관이 지정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순간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순간적으로 머리카락을 이렇게 흩날려서 그 카메라에 얼굴이 안 잡히게 노력하는 거를 뭐 막을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남은 얘기는 이미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복역을 하고 출소하는 사람들의 신상 공개인데요. 이제 조두순 같은 경우에 출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지역사회에 나와서 우리 동네에서 나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두려움에 떠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아니고 성범죄에 있어서는 신상을 등록하고 공개하고 고지하는 일련의 제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면, 성범죄로 인해서 유죄의 판결을 받으면 그게 벌금형이라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아주 경미한 경우는 제외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법무부 장관에게 신상을 등록하게 되는데 10년에서 30년 사이로 이렇게 장기간 등록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고 또 업데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로서
공개 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여가부로 넘어가고요. 여가부가 운영하는 이제 성범죄자 알림이 그 사이트가 있어요. 이 공개 정보에는 사진이랑 성명이랑 주소, 그리고 그 성범죄 사실의 요지와 전과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공인인증서로 이제 로그인만 하면은 국민 누구나가 그 성범죄자의 신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지 명령이 나게 되면은 여가부 장관이 이 사람이 이사가는 동네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그리고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이 사람의 개인정보를 우편으로 배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근데 이 개인정보에 주소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그 주소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그 성범죄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알게 되고, 그런 면에서 가족들의 사생활 침해가 아주 크다라는 면에서 현대판 연좌제다, 가족이 다 같이 처벌받는 그런 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기는 합니다. 요즘 SNS상에서 조두순의 얼굴, 사진 이런 거를 이제 퍼나르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를 잘 이용을 하시고 또 동네 주민들에게는 고지가 된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할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본인한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명예훼손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명예훼손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 신상 공개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용될 것을 생각을 해서 신상 공개를 하는 그 법의 제한이 아주 강력하게 걸려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동네 성범죄가 누군지 좀 알아보자라는 개인적 목적으로 열람을 하는 것 이외에 이 정보를 SNS 상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퍼날랐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만 생각을 하고, 명예훼손죄는 뭐 공익적 목적으로 진실인 사실을 알렸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그런 예외 사유가 있으니까 본인이 예외 사유에 해당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또는 꼭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 벌금이 세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신상공개 정보 퍼나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신상공개를 규정하는 법률에서 제한을 굉장히 강력하게 걸어놨고, 이거는 그냥 SNS상에서 퍼나르면 이 범죄가 바로 성립을 하고 엄격하게 처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람들 각자가 들어가서 찾아보시고, 또 주변에 알리고 싶으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꼭 들어가 보시라, 그리고 이 사이트를 추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권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굳이 또 한 번 공유하기 위해서 본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만나요.